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즉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이 2%대 강한 상승과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 사실상 어제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로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 중국의 금융 정책으로 인한 이 호재가 원래대로라면 미 증시도 위로 당겼어야 될 만큼 좋은 재료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매번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악재가 나왔었던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참 그때와 비슷하게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증시가 쉬고 있었고, 그로 인해 특별한 악재나 지수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장이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해 생산 물량을 다 마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실적 하향 컨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며, 그로 인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랐던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동시에 IT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오늘 1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피해를 받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의 단기 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추세 이탈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추세 이탈이라고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렵지만, 기존적으로 지난주 주말에 말씀드린 주 후반부의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의 컨센 발표로 인해서 좀 당겨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 주가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메이저 수급이 부족한 가운데 개인 수급에 의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장세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가는 말만, 그리고 그 시장의 즉 섹터의 대장주만 가는 장세가 한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러한 장세가 여전히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시작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아직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지수가 쌍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갈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야 그 현재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하락에 그간 하락했던 코로나 관련주, 즉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 등등의 관련주들이 푸스 성격의 종목들이죠. 그리고 엘컴텍 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반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허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미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다 회복하고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쌍바닥을 어느 시점에 잡는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쌍바닥을 공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누가 싸게 사느냐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어차피 주 후반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 바닥을 잡는지를 지켜보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장 하락할 때 BTS 관련된 주식들 수단매가 돌았고, 코로나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 외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지속됐다라고 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5G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도 반등을 했고 5G도 반등을 했어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약했었고요. 가장 강했던 게 2차 전지였고, 또 최근에 지수가 혼조세를 보일 때 올라왔던 건 폴더블폰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까지의 주도주는 이 세 개의 종목으로 보고요. BTS도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 테마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해서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또 들어간다면 비중을 줄여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바로 수급 보면서 오늘 빠르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했고요. 오전 10시 이전에 이미 거의 100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1000억대 매도가 나왔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최소 2000억에서 3000억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IT 섹터 빠지더라도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장중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 수급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들어왔을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강력한 매도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자, 바로 종목들 볼게요. 오늘은 좀 특이 종목이 있는데, 이제 LG전자가 시장에서 이제 좀 반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호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계절적으로 LG전자가 보면은 통상 1분기에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LG전자의 이 시가총액 11조는 LG전자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년 12월 달에 나온 이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렸지만, 이 전체적인 펀더멘탈 상에서는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나온 이 갭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1선 기준에서 이 LG전자의 수익 투자가 현 시점부터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기 때부터 정상화가 돌아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힘드나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LG전자를 지금부터 수익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68,000원 라인 정도 구간이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보죠.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패스를 하고 하이닉스를 바로 볼게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번 하락 때 다시 이제 21선을 깨면, 즉 97,000원 구간부터 93,000원 구간까지 1차 매수 밴드로 해서 기다림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삼성 SDI도 충분히 31만원까지, LG화학도 좀 기다려서 이 구간까지 38만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40만원은 이탈을 시켜야 그 다음에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EM, 얘는 SKI, 즉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3조 5천억 가량의 이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량한 회사고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상승했던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지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8만원 이하 구간, 8만원 이하 구간을 매수 밴드로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8만원 이하 구간. 그리고 PNT도 눌리면 만원 근처에선 매수 구간이고요. PPI는 11,000원, 11,100원까지 좀 누를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G케미칼
KG케미칼은 오늘 오전에 보질 못했는데 뭐 아직까지 흐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눌렸을 때 이 추세선 안에서 재매수도 가능해 보이네요. 종목 KG케미칼. 그리고 AD칩스 오늘 시장 영향으로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좀 약해지는데 뭐 일단은 장기 평선을 돌리고 나온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라 일단은 이 중심선까지 하락까지 버텨보는 걸로 저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손실 구간에 있는데 뭐 이러다가 다시 돌릴 걸로 보고 있어요. 수급은 엉망이고 실적도 엉망인데 이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세경 하이테크 최근에 이제 계좌에 잔고를 좀 지켜줬던 게 세경 하이테크인데 오늘 일단은 4만원 위에서 또 25% 물량을 청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됐는데 뭐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매도가 됐네요. 좀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경 하이테크도 여기 구간에서 청산이 됐고, 원래 생각은 여기를 넘겨주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차익을 하고 추후에 눌리면 다시 공략을 계획을 할까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이 몇 개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탑픽 종목 안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져요.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에스코넥, 뭐 캠트로닉스 몇 개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LB세미콘은 지금은 IT가 전부 다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멀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탄력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반등하는 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고, 이번 반등 때는 9,500원대 일단은 물량을 다시 한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5,500원대 MC넥스 차분히 눌려서 다시 갭 하단에 온다면 38,000에 온다면 그때 제 매수 관점을 보고요. KH바텍은 일단 뺄게요. 종목 높아서. 하나마이크론 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가서 오늘 시가에 이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시가에 매도를 하고, 매도 이유는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매도를 했어요. 시장이 장 초반부터 밀리기 때문에 시초가 매도를 아예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가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가로. 자,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 전일 2,700원대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죠. 오늘 2,850원에 거의 대부분 물량 정리를 하고 다시 2,700원대, 그리고 그 이하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일단은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5G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노리면서 대응해 볼 생각이고요. 내일은 이제 11선이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노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기산, 텔레콤 해서 5G 이 저가주들이 있는데 저가주들이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그 외에는 HFR 등이 있겠죠. 그리고 초록뱀은 오늘 단타 후보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이거를 1,800원대 구간에 이제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805원에 걸어놓고 대응했는데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고요. 이제 왜 초록뱀을 오늘 봤어야 됐냐면 시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봤어야 되고, 내일장도 소폭 밀리면 이 안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 밴드까지 밀려준다면 이제 또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밴드 혹은 이 밴드 하단선에 붙었을 때 한 번 정도 다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런 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봉이. 그래서 이렇게 음봉 나오면 잡고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강한 종목 안에서 이 파동을 노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운봉 매매라 쉽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매했던 구형 GNM,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원을 잡아서 좀 짧게 한 3% 정도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지금 구경 GNM이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얘도 결국은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이낙연 관련주들의 돌아가면서 나오는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치 테마주 안에서요. 그리고 한진칼, 한진칼은 따로 매매를 하지 못해서 몹시 아쉬운 종목입니다. 몹시 아쉬운 종목이고, 오늘 또 한번 이 기타 범위 내에서 물량을 80만 주면 대략 한 400억이 좀 넘을 텐데, 또 왕창 또 쓸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고가 흐름이 내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돌파의 흐름을 보면서 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 말은 뭐냐면 돌파를 만들고 좀 더 강한 흐름을 내일 보여줄 수 있는 D-Day 날이 내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보시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다 만들어 놓은 종목이 어떻게 고가를 돌파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날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바이오젠,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던,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은 이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소재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력을 봤을 때 보면 한국 바이오젠은 실리콘 소재 산업을 영위하고 접착제 등 전자재료, 사실은 이제 바이오 회사는 아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100%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는 원인은 못 찾는데,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바닥 보완에서 나온 대량 거래,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의 돌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녹록치 않아요. 시장 흐름이 녹록치 않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충분히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음봉을 주고 페이크를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갭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수급과 방향성을 읽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하면 안 되는 장이죠.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되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